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이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의 주가 하락의 사유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에코플라스틱의 실적이 좋았어요. 2023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여러모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유를 일단은 점검은 할게요. 그리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의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고 향후 이제 반등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과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2023년 3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NT,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 이게 약자인데 이 CNT 소재에 관련해서 저전력으로 테슬라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이 과거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선 저점을 찍고 그 뒤로 이제 삼중천장형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죠.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선은 이때 이제 올라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CNT 때문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CNT 나노 소재 쪽이 어 그러니까 양산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익을 실현화를 못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단순 테마로 올라갔던 거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시장에 이제 그 프리미엄을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는 주가가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전방산업이 완성차잖아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관세를 무서워합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잘 때려서 그러한 두려움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빠진 거고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봤었을 때 이 위치는 누가 봐도 저평가일 확률이 높죠. 그 또 저평가인 사유를 제가 다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는 게 바로 이제 밴드 차트라고 하는데 밴드 차트는 일반적으로 PER 차트 그리고 PBR 차트 그 외에도 PSR 차트랑 PDR 차트가 있는데 우선은 이 두 가지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PBR 차트로 보았었을 때 좀 더 정확하다는 느낌이 보이죠. 뭔가 표본이 표본이 잘 잡혔고 주파수가 잘 잡혔다는 느낌. 왜냐면 만약에 PER 차트가 맞다고 한다고 하면 주가가 이 상단 부분 아니 그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가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러한 식으로 상단과 하단 안에서 뭔가 주파수가 잡힌다는 느낌 혹은 표본이 잡힌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PER 차트 표본이 맞구나 아니면 PBR 차트 표본이 맞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PBR 차트가 표본이 잘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인 0.9배수, 빨간색이 0.5배수 사이에서 움직임이 적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당시에 PBR 차트가 그 주황색이 0.9배수를 돌파를 했다고 하면 고평가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차트 아래쪽에 있던 이때는 저평가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평가로 올라가잖아요.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빨간색 밴드 밑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또 중앙으로 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밴드 차트거든요. 이렇게 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에코 플라스틱의 주가는 녹색 선이 0.6배수에 있습니다. 아직 빨간색 선에 닿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를 본다고 하면 주황색이 아니라 녹색 선에 좀 많이 닿인 느낌이 있죠. 그리고 녹색 선은 이 밴드 전체를 보았었을 때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BR
PBR 차트로 봤었을 때 에코플라스틱은 저평가 구간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 반등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자료는 그 에코플라스틱의 재무 현황이랑 현금 흐름입니다. 본다고 하면 재무 현황 쪽을 본다고 하면 부채 총액이 좀 올라가고 있죠. 이 부채 총액이 올라가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현금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투자 현금 때문이에요. 그리고 재무 현금 때문이고요. 이게 두 개 위주로 보면 됩니다. 재무 현금 흐름이 지금 보면 녹색선인데 녹색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잠시 나올게요. 녹색선이 재무현금 흐름이고 재무현금 흐름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재무현금 흐름을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차입금. 차입금이 올라가서 재무현금 흐름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그러면 지금 부채가 올라간 이유는 차입금을 많이 빌려서예요. 공시자료 하나 보도록 할게요. 공시자료 보면 지금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타인이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라 하면 종속회사 쪽이고요. 한마디로 종속회사를 위해서 에코플라스틱이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 회사는 에코플라스틱 아메리카이고요. 이 회사 쪽에 지금 414억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아메리카에 방금 봤던 400억뿐만 아니라 179억, 그리고 790억, 267억, 161억, 497억 계속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덕분에 이제 현금 흐름에서 재무 현금 흐름이 올라간 거죠. 차입금을 많이 빌렸으니까 돈이 회사로 들어온 거겠죠. 마찬가지로 재무 현황은 보면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에코플라스틱은 왜 이렇게 차익을 많이 했냐면 바로 이제 투자가 필요해서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먼 미래까지 아니겠죠.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겁니다. 길면 6년이고요. 이때 이 설비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수익 창출이 일어났었을 때 회사의 현금 유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정도의 부채는 안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에코플라스틱의 의지이고요. 그 덕분에 보면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FCF이거든요. 이 FCF가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뺀 건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남은 돈, 그냥 남은 돈이에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수행을 하고 나서 영업 활동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펙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카펙스가 투자예요. 남는 게 FCF예요. 근데 지금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카펙스가 크죠. 딱 봐도 지금 많이 돈이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CF가 마이너스가 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 FCF가 올라가야지만 에코플라스틱의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려면 우선은 2차 전지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쪽이 에코 아까 봤던 아메리카였잖아요. 그쪽이 2차 전지 쪽으로 적용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2차 전지의 수요가 지금 일시적인 둔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부터 25년까지는 설비 투자에 주력을 할 거고요. 수익 창출은 26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저도 역시 26년부터 이 캐즘이 해결될 것으로 일시적인 수요가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이 26년도 넘어서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러한 그 투자 활동, 투자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 부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제 에코플라스틱의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시 하나 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들 건데 이제 예시는 서진 시스템으로 될 겁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부터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해가지고 2024년 5월 7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좀 확대할게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설비 투자가 끝이 나면 FCF가 잠시만 좀 당길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설비 투자가 끝이 나면 FCF가 극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코플라스틱, 아니,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설비 투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4년도 보면 92억밖에 안 되죠. 1626억에서 92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결과 FCF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서진 시스템의 주가를 보면 잠시 이동할게요. 카펙스가 끝나는 2023년도 말 때 이제 카펙스가 끝나자마자 FCF가 그 남는 돈이 극대화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냐면 FCF가 올라가면 주가가 왜 올라가냐면요. 이 FCF를 외국인들이 엄청 사랑해요. 그러면 FCF가 올라간다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제 에코플라스틱이 역시 이 투자 현금 흐름이 끝나고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타이밍 때가 이제 반등의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현금 흐름 카펙스 부분은 제가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 현금 흐름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FCF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에코플라스틱의 주가는 이제 반등할 확률이 있죠. 현재는 FCF의 상승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